자, 여러분들 K짱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이야기는요, 여러분들께서 한번 들으셨던 적이 있었던 내용인데요. 그 결과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많은 분들께서 저한테 메일이나 DM, 그런 제보, 쪽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이야기는요, 골뱅이 웨딩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제가 그때 그 대표님과 직접 이렇게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하면서 그 컨텐츠를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든 싸움을 계속해서 하셨고 결국에는 그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이게 바로 제가 그 골뱅이 웨딩 대표님과 예전부터 계속 나눴던 카톡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조금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전부 다를 가지고 오진 않고 그냥 중간중간 중요한 부분만 가지고 왔어요. 처음에 제가 이제 이 골뱅이 웨딩 사업이라는 그 컨텐츠를 가지고 왔을 때, 이 사건을 가지고 왔을 때, 이 대표님과 직접 이렇게 컨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방송이 끝난 뒤에 이 대표님께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라고 저에게 톡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힘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혼자 아니시니까 앞으로 더욱 힘내주세요. 영상은 최대한 빨리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로드 되는 즉시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라고 대표님이 말씀하셨고, 제가 아닙니다. 늦은 시간인데 어서 주무세요. 라고 했어요. 그런 다음에 제가 이제 그 영상을 빨리 편집을 해서 제가 이제 대표님께 링크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링크를 보내드렸고, 이제 그 대표님이랑 좀 이제 주고받다가, 대표님이 대단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여기 윗부분에 있고, 그 밑에 제가 아닙니다. 모쪼록 원하시는 결과가 나오기를 정말 진심으로 기도드릴게요. 라고 해서 대표님께서 고맙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딱 끝났어요. 그리고 대표님께서 운영하시는 블로그라든지 이런 곳에 제 영상 링크를 걸어서 올리셨고, 그래서 많은 분들께 이 사건이 조금 더 많이 알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자, 그러는 동안에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그 대표님 얘기를 잠깐 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유튜브 방송에서 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그 분이라고 하기도 좀 그래. 그 기자가 대표님을 신고를 했었어요. 그 제가 되게 열변을 토하면서 어떻게 말이 되냐라면서 방송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제가 이제 영상을 보낸 다음에 마지막 영상 끝부분을 꼭 봐주세요. 저의 팬분들도 대표님께 마음을 전해드렸습니다. 네, 저도 끝까지 다 보았습니다. 진심으로 방송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보내셨고, 이 다음이 뭐였냐면 대표님께서 자신의 그 네이버 블로그를 저한테 링크를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나왔어요. 모두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네요.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대체 왜 혐의가 없음일까요? 진짜 대한민국 법 참 점점점 이렇게 보냈죠. 혐의가 없음으로 풀려났었어. 처음에 그 기자가. 그런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링크를 보내주셨어요. 이때가 2020년 4월 28일, 방금 전게 2019년도였을 거예요. 이 전게 2019년 11월 25일 거였네요. 그리고 나서 2020년 4월 20 화요일날 이 대표님께서 또 링크를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골뱅이 웨딩클럽입니다. 신랑 누나가 저를 민형사로 고소하셨네요. 제 어처구니 없는 사연, 활동하시는 커뮤니티 있으시면 스크랩으로 널리 알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저한테 링크를 보내주셨어요.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아니, 고소를 했다고? 누가? 가해자가? 누구를? 피해자를? 너무 어이가 없었죠. 그래갖고 제가 이렇게 보냈습니다. 와, 진짜 못된 사람들이네요. 정말 못된 사람들이네요. 네, 저도 인스타에서 사장님 소식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제가 방송에서 말을 했었죠. 이 이야기를 다룬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라고 해서 제가 혹시나 대표님이 많이 지쳐 계실까봐 자녀분들을 위해서라도 절대 지치시면 안 돼요. 응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라고 이제 제가 그런 글을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링크를 8월 25일이죠. 그러니까 4일 전에 대표님께서 이렇게 카톡을 보내주셨어요. 웨딩 업체 비방글 올려 폐업시킨 30대 여성 실형 이렇게 올리셨어요. 그래서 이 링크에 그 기사를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조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께서 보내주신 링크를. 웨딩 컨설팅 업체 비방글 올려 폐업시킨 30대 여성 실형. 인터넷에 황당한 웨딩클럽 글 올려 피해자 호소에도 허위 사실을 게재. 법원 소비자 불만 제기로 포장해 명예훼손, 영업방해, 죄질 불량, 법정 구속. 자, 강영훈 기자님께서 쓰신 글인데요. 남동생의 결혼식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웨딩 컨설팅 업체를 비방하는 내용의 허위 글을 인터넷에 올려 해당 업체를 폐업에 이르도록 한 30대 여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A 33세 땡땡 A씨는 2018년 7월 20일부터 이틀간 포털사이트 맘카페 등 6곳에 황당한 본식스랩 웨딩클럽 후기, NG컷으로 본식 앨범 제작해주신 웨딩클럽이라는 등의 제목으로 웨딩 컨설팅 업체 B사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이를 통해 포토샵으로 얼굴이 거의 없어질 지경이다. NG컷을 편집해서 앨범을 제작했다. 직접 보면 더욱 기가 막힌다. 라는 주장을 했다. A씨는 이에 앞서 2017년 8월 B사와 웨딩 컨설팅 계약을 맺고 같은 해 말 결혼한 남동생의 사진 원본 파일을 받아보고는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B사는 물론 결혼식 촬영 지정업체인 C사 측에 항의를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항의성 이메일을 보냈는데도 B사 대표가 답하지 않고 오히려 업체 리모델링이 거의 완료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고객 안내 메일이 오자 화가 나 맘카페 등을 돌며 글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B사 측은 A씨의 글이 올라오자 하루 뒤인 2018년 7월 22일 포털에 신고해 해당 글을 비공개 처리했다. 이에 A씨는 다음날 곧바로 포털에 소명 메일을 보냈고 포털은 이를 받아들여 30일 후 해당 글을 재게시했다. A씨는 자신의 글이 게시되자 그 사이 이름을 바꾼 B사의 새 상호를 넣어 글 내용을 추가 수정했다. B사 측은 해당 포털에 여러 광고에 글을 올리는 소위 밀어내기 작업으로 검색 시 상위에 노출된 A씨의 글을 아래로 내려내는 등 시도도 했지만 A는 이를 광고글로 신고해 삭제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대응했다. 여기서 B는 이 대표님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버티던 A씨에게 전화를 해 글을 내려달라고 부탁했다가 거절당한 B사 측은 C사와 함께 같은 해 9월 10일 리허설 스튜디오 촬영과 결혼식 앨범을 다시 주기로 했고 A씨는 이를 문서로 작성해서 보내주면 글을 지워주겠다고 약속했다. A씨는 그러나 약속과 달리 C사의 상호만 글을 지워주고 B사의 상호는 그대로 놔뒀다. B사의 태도가 소극적이라는 이유에서 했다. 그래서 이런 건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 뒷부분 제 영상을 보시면 제가 카드 걸어 드릴 테니까 영상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 등 그간의 사정을 담은 글을 올려 피해를 호소했다. 이 사연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올라 5만 6천 명의 동의를 받았다. 그래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A씨가 2018년 9월 10일 해당 글을 수정하면서 사실은 C사가 남동생 결혼식 사진을 사진 촬영 및 앨범을 제작했음에도 마치 B사가 이를 진행한 것처럼 B사만의 상호만을 남겨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판단했다. 자, 그리고 뭐 블라블라 해가지고 그 기자가 나쁜 짓을 한 것들을 막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 또 A씨가 환불금 명목으로 B사로부터 500만 원을 입금받은 나흘 뒤에야 해당 글을 삭제한 점에 밀어 영업방해 혐의가 인정된다며 지난 4월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공갈 협박 혐의는 불기소 처분됐다. 수원지법 형사 5단독 김명수 판사는 지난 20일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소비자의 지위에서 거래상의 불만을 제기하는 것으로 포장해 허위와 사실을 적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영업을 방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글을 올린 곳은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이 즐겨 찾는 정보통신망으로 그 파급력을 고려하면 피해가 가볍다고 할 수 없고 실제로 피해는 운영하던 업체를 폐업하는 등 심각한 피해가 야기됐다고 덧붙였다. 판결 후 A는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라고 했네요.
한때 모 종합편성 채널의 기자로 일했던 것으로 알려진 A씨는 피소 이후 B사 대표를 무고죄로 맞고소했으나 검찰은 혐의가 없다고 보고 B사 대표를 최고 불기소 처분했다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냈어요. 벌 받았네요. 너무너무 다행입니다. 하지만 벌이 좀 약하기는 하네요. 구독자들에게 소식 전해주세요 라고 대표님이 말씀해 주셔서 네, 꼭 전해드릴게요.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의 대표님 길을 응원할게요 라고 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대표님의 성함이 저희 아버지랑 같은 이름이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되게 마음이 가고 너무 착하시기만 이 대표님이라서 제가 너무너무 이 사건을 전달하면서 막 감정이 격해져서 막 울기도 했었던 그런 사건이었는데요. 역시 벌은 죄 지은 사람은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좀 약한 처벌이기는 해요. 왜냐면 이분은 모든 걸 잃었잖아요. 사업체부터 시작해서 자녀분들도 계신데 자기가 열심히 일궈놨던 모든 것을 잃은 거에 비해서 솔직히 8개월은 너무 약하다고 생각해 사실은. 그러면서 무고죄로 고소를 한 건 대체 무슨 어디 나라 철판인지 세상에 그 철판이 있으면 좀 빌리고 싶네요.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으셔야죠. 무슨 항소를 하십니까? 그냥 조용히 벌 받으시고 죄를 뉘우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쪽 하나 때문에 그 남동생 분은 또 무슨 죄고 그 가족들은 무슨 죄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으세요. 아주 약한 벌 받으시는 거니까 배알 꼴려 하지 마시고 벌 받으시고 대표님 제가 사실 누군가에게 힘내세요 라는 말을 힘내자 화이팅 이런 말을 제가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저도 그 말을 듣는 것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대표님께서는 힘내셔야 할 이유가 있잖아요. 바로 자녀분들인데요. 자녀분들을 위해서라도 힘내시고 아기는 권선징악이라고 하죠. 아기는 벌을 받았으니까 부족하지만 어쨌든 좋은 결과가 나왔으니 대표님도 다시 이렇게 웨딩홀을 하신다면 제가 제 방송에서 홍보도 많이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의 너무 착한 심성이 곧 대표님께 꽃길로 나타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언제나 저와 저희 캐스키들, 저희 팬분들이 항상 응원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대표님의 길을 응원하고 있다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대표님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너무너무 큰 아픔 겪으셨지만 지금부터 조금씩 다시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진짜 많이 응원할게요. 대표님 만약에 또 웨딩홀 오픈하시면 제가 홍보할 테니까 꼭 연락 주세요.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사실 제가 저번 주에 그 공포 콘텐츠를 못해서 이 동굴편과 그리고 이 골뱅이 웨딩 업체 너무 많은 분들이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해피엔딩이에요. 그죠? 약간 조금 부족한 해피엔딩이긴 하지만 그래도 벌을 받았으니까 그나마 좀 불행 중 다행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대표님 힘내세요 라고서 응원해주고 계세요. 이렇게 보시겠어요? 이거 봐요. 절대 다치지 마세요. 대표님 힘내세요. 어머 내가 눈물 날 것 같냐. 꽃게 걸으시라면서 이렇게 꽃도 막 해주시고 네, 지금은 힘내셔야 될 때인 것 같아요. 대표님 언제나 K짱은 응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대표님 행복하세요.